자, 이번 시간 이어서 금치사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해설특강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기타 시장 관련돼서 우리 27번부터 30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7번 문제 보시면, 자, 코넥스 시장의 상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 이론 한번 살펴보고 다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특징은 완화 요건을 적용했다. 그래서 코넥스 시장이라 하는 것은요, 자, 중소기업만 상장 가능한 중소기업 전용 시장이다. 먼저 암기하시고, 자, 두 번째로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장 요건을 까다롭게 하지 않고 완화했다. 자, 그러면 누구보다 완화한 거냐면 바로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보다는 상장 요건을 완화했구나. 첫 번째로 정리하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정기관 투자자 제도 도입되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자, 이것은 지정자문인 상장 적격성 판단과 조금 묶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정자문인 상장 적격성 판단과 관련돼서는, 자, 일반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 적격성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자, 이 업무는 거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자, 근데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자, 증권에 대한 인수업 인가를 받은 모든 금융투자업자와 지정자문인 선임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다? 신규 상장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자, 특례 상장의 경우는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먼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지정 자문인 상장 적격성 판단을 통해서 신규 상장까지 상당 부분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 있다라고 추가적인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지정기관 투자자 제도 도입. 자, 일단은 상장 특례 제도를 활용해서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지정기관 투자자로부터 특례 상장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래서 특례 상장을 하게 되면 지정 자문인 선임 없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지정 기관 투자자는, 자, 특례 상장에 동의한 피투자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 후 2사업년도 이내에 지정 자문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등의 역할도 추가적으로 하는데, 자,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상장할 때는 원래대로라면 지정자문인 선임을 해야 되는데, 상장 특례 제도에 의해서 상장한 기업에 있어서는 지정자문인 선임 없이도 코넥스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2 또는 3, 4업년도 이후에는 반드시 지정자문인을 선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정리하시면 돼요. 뒤에 가면 이제 상장 폐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게 될 텐데요. 상장 폐지와 관련돼서 먼저 미리 얘기해드리면, 자, 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서 상장한 기업이, 자, 2 또는 3, 4업년도 이후에 지정자문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혼동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회계 기준 및 지배구조 준수 의무 완화. 자, 일단은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외부 감시인을 지정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 KIFRS를 도입해야 되는데, 코넥스 시장은 이런 거 없다, 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자, 보호예수 의무 완화 및 수수료 면제. 자, 일단은 보호예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상장하게 되면 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기간에 대한 제한을 걸어놓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장기업의 자유로운 M&A, 자금 조달의 편의성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해서 보호예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원칙은요. 다만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은, 자, 상장에 동의한 기관 투자자들에 대해 6개월간의 보호 예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보호 예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에 있어서는 6개월간의 보호 예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서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기업의 대주주는 상장 이후 6개월 동안에 주식을 팔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면제 관련돼서는, 자, 시장 개설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상장 수수료, 그 다음에 연부과금을 면제해주고 있다라는 점까지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7번 문제 이제 풀어볼게요. 자, 코넥스 시장의 상장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보다 진입 요건을 크게 강화한 게 아니라 완화했다라고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중소기업이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조건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거래소가 상장 희망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누가 한다? 지정 자문님이 선임해가지고 이러한 지정 자문님이 뭐 한다?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특례 상장은 지정 자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 자, 세 번째, 특례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보호 예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특례 상장 기업에 대해서 보호 예수 의무를 부과한다라고 정리를 하는 게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문제 밑에 이렇게 해설 이렇게 있는 부분들 보이시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정지시켜 놓고 내용 추가적으로 정리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크라우디 펀딩 기업. 자, 요게 바로 이제 특례 상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크라우디 펀딩 기업의 경우 특례 상장 제조에 따라 지정 자문님 선임 계약 없이도 상장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조금 내용에 신경 써서 잊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8번입니다. 다음 중 코넥스 시장 상장 폐지 사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자, 일단은 정답은 자본 잠식은 관계가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류를 묻는 문제들은 결과적으로는 많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상장 폐지 요건이 있고요. 자, 그러면 상장 폐지에는 즉시 상장 폐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후에 상장 폐지하는 게 있는데, 쭉 보니까 뭐가 더 적어요? 자, 위원회 심사 후 상장 폐지 결정이 더 적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심사 후 상장 폐지 결정되는 것은 불성실 공시했을 때, 1년간 누계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회생 절차 기시, 그 다음에 서류를 허위 기재했거나, 그 다음에 회계 부정, 그 다음에 영업 정지 등 이러한 경우에는 자, 즉시 상장 폐지가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사한 이후에 상장 폐지를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즉시 상장 폐지의 경우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분명히 특례 상장 기업은 지정 자문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는데 지정 자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라고 즉시 상장 폐지 사유가 된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일단은 상장할 때는 특례 상장 기업은 지정 자문인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자, 일단은 기술 평가 기업의 경우는 2개년도, 그다음에 크라우딩 펀딩 기업은 3개년도 이후 반드시 지정 자문인을 선임해야 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보고서 미제출, 자, 이 반기 연속 3년 내 4회 이상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이전 상장, 그러니까 코넥스 시장에 있다가 좋은 거죠. 이거는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위해서 상장 폐지 신청했을 경우에는 즉시 상장 폐지 사유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넘어와서 상장 폐지 사유와 관련 없는 거는 자본 잠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한 번 정도 다시 읽으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9번 넘어가면 이제 장외시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KOTC 하면 장외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크게 거래소 시장이랑 장외시장으로 나눠져 있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장외시장의 특징 관련돼서 내용 보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보시면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입니다. 아셨죠? KOTC 시장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비상장 주권, 비상장 주식의 매매 거래를 위해서 조직화되고 표준화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비상장 주식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시장을 제공하여 비상장 주식 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제 거래소가 있으면요, 매매 상대방 찾기도 쉽고, 그 다음에 시스템에 의해서 사고팔고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거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비상장 기업의 직접 금융을 통한 자금 조달 지원 및 발행 주식의 환금성을 높인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니까 내가 팔 상대방을 찾기도 쉽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직접 금융입니다. 어차피 장외시장에서 거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직접 주식을 매매하거나 사고팔고 하는 행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직접 금융입니다. 이게 간접 금융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비상장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투자자금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재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는 수단을 시장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망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 상장 이전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기회도 제공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 다 이제 거래소에 가기 이전에 장외시장에서 거래됐다가 이제 IPO 기업 공개를 거쳐서 이제 상장하는데요. 상장하기 이전에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불공정 거래나 사기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첫 번째, 비상장 주식 거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했다. 왜냐하면 표준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서 주식이 거래되기 때문에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해준다. 자, 두 번째, 비상장 기업의 간접 금융이 아니라 직접 금융이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거래소 시장을 통해서 직접 자금 조달이 가능하니까요. 이것은 직접 금융이라고 해요. 그래서 간접 금융이라고 표현했으니까 2번은 틀립니다. 3번,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모든 비상장 주식의 매매 수단을 제공한다. 무슨 시장이에요? 장외 시장이죠. 그래서 장외의 반대는 그냥 거래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모든 비상장 주식의 매매 수단을 제공하고요. 네 번째, 비상장 기업에 투자한 초기 투자 자금의 회수. 회수는 막상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내가 비상장 기업에 투자했는데 얘를 이제 사고 팔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장외시장에서 거래함으로써 투자 자금 회수할 수도 있고요. 혹은 다시 매수함으로써 재투자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이 틀렸으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문제. 자, 다음 중 KOTC 시장의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자, 일단은 공시제도는 발행시장 공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시장 공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KOTC 시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등록법인이 있고, 하나는 지정법인이 있습니다. 자, 등록법인은 본인이 와가지고 이 장외시장에 등록한 것을 의미하고요. 자, 지정법인의 경우는 협회에서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협회에서 대신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 완화된 요건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발행시장 공시에 있어서는 등록법인과 그 다음에 지정법인이 모두 다 적용이 되고요. 다만 유통시장 공시에 있어서는 등록법인만 적용된다. 이게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개념 먼저 살펴보고 문제 풀면서 정리를 할게요. 자, 일단은 공시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증권을 공모하고자 할 경우 먼저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서 발행 공시를 해야 된다. 원칙적인 겁니다. 다만 소액 출자자가 장외시장에서 매도할 경우에는 특례를 통해 별도의 매출권별 신고 없이 거래도 가능하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등록법인은 지정법인 아니라 등록법인은 장외시장에서 공시 의무사항과 그 밖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 내용에 관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공시해야 된다. 이 유통공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 내려와서 그러면 장외시장의 발행시장 공시체계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일단은 증권 모집 매출 금액이 10억 원 이상이냐 혹은 10억 원 미만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넘었다, 10억 원 이상이다라고 한다면 금융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증권신고서는 모집 매출에 관한 상황, 그 다음에 발행이랑 관한 정보 등이 기재된 서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억 원 미만의 경우, 그러니까 소액 공모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은 10억 원 미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 원 미만의 소액 공모 시, 자, 이때는 소액 공모 시 서류와 감사 보고서를 매출 3일 전까지 제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소액 출자자 매출 시, 호가 중개 시스템에 의한 소액 매출 공시 서류와 감사 보고서를 매출 3일 전까지 제출한다. 단 사업 보고서 제출은 면제되고 있다. 참고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통시장 공시. 중요한 건 일단 등록법인만 유통시장 공시를 합니다. 여기 지정법인도 같이 한다 이러면 틀린 문장 되니까요.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장외시장의 등록법인은 주요 기업 내용에 공시하는 유통시장 공시를 해야 되는데 공시 유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기공시, 두 번째로는 수시공시, 세 번째로는 조회공시. 만약에 공시 유형에 공정공시가 등장하면 틀립니다.
그렇죠? 공정공시는 없으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정기공시는 일정 기간, 재무상태, 영업실정 등을 기업의 내용을 알리는 거고요. 자, 수시공시는 자, 경영활동과 관련돼서 투자자가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공시하는 거. 자, 조회공시라고 하는 것은 등록법인에 관한 풍문, 그다음 어떠한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기업 내용을 공시하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사업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서 공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 그리고 정기공시는 어떻게 된다? 연 2회 해야 된다. 이거 묶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죠? 정기공시는 연 2회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등록법인의 수시 공시사항은 주권상장법인보다는 공시사항을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조회공시, 자, 풍문 보도에 의한 공시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관련 사실에 대한 내용을 협회에 제출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사항 보고 관련돼서는 그냥 법인, 경영, 재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됐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도 중요하지만 유통시장 공시는 등록법인만 한다라는 점. 그리고 발행시장 공시에 있어서는 등록법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정법인도 모두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번 문제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다음 중 KOTC, 자, 장외시장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자. 자, 협회는 금융투자협회를 의미합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등록법인에 대해 연 2회의 정기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유통시장 공시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등록법인 맞는 표현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지정법인 이렇게 나오면 틀린 문장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공시는 유통시장 공시입니다. 자, 두 번째, 매출의 경우 기존 주주 등 매출하는 자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자, 증권신고서의 제출 의무는 발행하는 자, 발행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록 또는 지정법인에게 있다. 그래서 증권신고서 제출은 발행시장 공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행시장 공시는 등록 또는 지정법인 모두 다 해당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세 번째, 자, KOTC 시장 지정법인은 협회에 대한 정기 공시, 수시 공시, 조회 공시 등 새로운 유통시장 공시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단은 지정법인과 등록법인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정법인은 유통시장 공시가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3번도 맞는 표현이고 우리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4번. 자,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등록법인은 당연히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를 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참고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만 조심하시고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그 발행시장 공시도 있고 유통시장 공시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자, 그럼 발행시장 공시는 등록법인과 그다음에 지정법인 모두에게 포함이 되고요. 자, 유통시장 공시는 등록법인에만 적용된다라는 점. 이것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부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6번째 시간 강의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